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영면했죠. 지난 4일입니다. 10월 4일에 향년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녹슬다 죽느니 달아 죽는다. 정말 영혼을 갈아넣는 인생을 향유하고 간 김동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생존 욕망이 가장 강렬하다고 합니다. 인간 최고의 본능이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전시가 되면 또는 죽을 상황에 이르면 식욕도, 성욕도, 수면욕도, 즉 인간의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생명을 끌어가는 그 본능마저도 잃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는데 뒷받침하는 본능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죠.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견디면서 젊은 여자들도 보니까 생리가 그치고 또는 식욕도 잃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식욕을 잃고 살 의욕을 꺼버리면, 그래서 뭐 이를테면 외모도 흡수룩하면 그 독일 병정들이 이를테면 죄책감을 덜 느끼잖아요. 그런 그 자포자기한 사람들, 자기가 살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짐승은 죽일 때 죄책감을 덜 느끼듯이 인간 중에서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기 외모마저도 그렇게 가꾸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 욕구가, 생존 욕망이 적다고 보아서 그 전시에도, 그 수용소에서도 먼저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이 죽음과 동전 양면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형제가 죽을 때 삶의 동기를 촉발합니다. 저도 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바로 이웃에 있던 친구가 죽는 걸 오래전에 봤고, 또 동서도 죽는 걸 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를 돌아보게도 되고, 그리고 삶의 동기를, 내가 왜 살지? 이런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 부모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죠. 아까 전시회는 모두 다 천재가 돼서 생존 욕망을 발휘하듯이,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면은 내가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 때에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삶을 죽기 전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치료를 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서양이나 미국 사람들은 윤여정이 말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중을 다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이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중시하는 최선은 무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최선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죽음 반대편에 있는 삶이 규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는 방식은 자연살을 한다든가, 타살, 다른 사람이 살인해서 내가 죽는다든가, 전쟁도 그런 거죠. 자살한다든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동길은 3번의 사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삶의 의욕을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녹슬다 죽느니 달아 죽는다, 그런 인생관을 세우게 된 거죠. 첫 번째는 18살 때 월남한 겁니다. 평남 사람이잖아요. 평남, 거기에서 중고까지 이렇게 다녔던가요? 18살에 46년이죠. 해방맞이에서 그 다음 해
8살에 46년 되니까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그 원남이라는 곳에서 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지주라든가 배운 사람이라든가 일제 협력한 사람이라든가 이런저런 사람 걸면 걸렸잖아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46년에 사선을 가족들과 함께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사선을 한 번 넘은 건데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진 않았죠. 그런데 일제에 끌려갔던 형은 태평양 전쟁 때 전사했는지 실종됐는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하나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내 형제가 부모와 함께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넘어왔는데 살고자 해서 넘어왔는데 4년 만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나이 23살. 한국전쟁 맞이해서 부산에서 미군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빨리 서울 그 자기 집도 가보고도 싶고 그 다음에 전황이 어떻게 되는가도 보고 싶어서 부산에서 경찰 경비정을 타고 이렇게 전라도 쭉 오는데 멀리 떨어져 오는 거죠. 그때까지도 그 남한은 아직 그 북한군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 그대로 일엽편주 종이 조각처럼 나뭇잎처럼 이 경비정이 휘청이는데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배를 붙들고 연세대 출신이죠. 연세대 교수도 했고 연세대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김동길이. 그래서 하나님 사명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도 잦아져서 인천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살려줬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사명을 다해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북한에서 월남하기 전부터 초등학교 선생님 했잖아요. 초, 중, 고, 대 모든 그 교단에 다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내 사명이구나. 나를 살려줬으니까 교육에 내 몸을 바쳐야겠구나 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TV에도 나가고 또 강연도 나가고 91세 유튜브도 개설해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했죠. 32만 이상을 구독자를 모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말 그대로 영혼을 바쳐서 일했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또 국회 당선된 적도 있죠. 강남에서. 그 다음에 광장에 나가지고 91세 19년이죠. 조국 집회 때 그때 나가서 또 집회에 가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감옥이면 감옥, 집이면 집. 은퇴한 다음에는 자기 집에서 그 누나 이름 따서 김옥길 기념관 차려가지고 거기서 또 학생들과 이렇게 코로나 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90대까지 열심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83세 되는 11년이죠. 그러니까 2011년 83세 때 목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여기저기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하자고 하는 의사도 그렇고 수술해야 된다는 이 김동길도 그렇고 정말 모험을 한 거죠. 이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지만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사명을 다 완수한다고 60년 덤으로 산 인생이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또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조서는 100권 이상 썼고 그 다음에 강연은 무려 5만 번 이상 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회는 없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역시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나게 됐죠. 그 밖에도 그 3번의 사선이 아니라 뭐 교수에서도 해직 2번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안 해본 게 없다고죠. 그러니까 조영남이 그 뭐 남자 같으면 3번 해야 된다. 3번 이 3가지 일은 해봐야 된다. 파산해봐야 된다. 이혼해봐야 된다.
감옥에도 들어가 봐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사나이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조영남은 아마 감옥에 못 갔을 것이고, 이제 또 돌리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김동길은 결혼을 못 했으니까 이혼은 말할 것도 없이 못 해봤죠. 이렇게 그런 이 농담에도 한창 동생 같은 아들 같은 그 아나운서라든가 학생들이 농담을 해도 비난을 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죠. 이렇게 사선을 몇 번 넘어본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지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철학은 녹슬다 죽느니 달아 죽는다는 자세로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11년에 그 이철 그 연세대 의료원 전 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잖아요. 그 형식에 맞게 연월일, 주소, 날인 해가지고 이 유언장 요건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 잘못 지키면 뭐 요란해지잖아요. 분쟁하고. 그래서 시신은 연세대 의대 교육용으로 기증한다. 그리고 재산은 아마 가옥이 뭐 줄일 텐데, 집은 이화여대, 그 누나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도 역임한 김옥길이잖아요. 그 형님 이름 모르고 동생자 둘 있던데 뭐 지금 신문에 나오던데, 그 다음에 누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화여대다. 몸은 연세대, 자기가 봉직했던. 그 다음에 재산은 이화여대. 그러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대 체질인데 그래서 열심히 교단에서 쭉 뛰었고, 그리고 다 어디서든지 감옥에 가면 감옥을 교단으로 삼아서 TV에서도 유튜브로도,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도, 조국 집회 때 광장에서도 이렇게 어디서든 무대라고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리고 내가 무대 체질인데 공연하고 보니까 실패한 연극이더라. 자기 인생을 실패한 연극이 뭐 겸양하죠. 그런 정도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면 우리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실패한 연극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더 녹슬다 죽느니 달아 없어지는 인생, 탈타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깊이가 없었다. 이것도 역시 깊이 뉘우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대 체질인데 실패한 연극을 공연하다 간다. 정말 뼈저리게 나는 그걸 느꼈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학문을 천차 간다고, 저수를 한다고는 했는데 깊이가 없었다 보니까 너무 얇았다. 깊이 그 점을 뉘우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으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 1호. 아마 아버지는 그 면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만 내려와서 뭐 이것저것 사업한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봅니다. 아마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너무 이상이 높았다 할까요? 환상적이었다 할까요? 낭만주의자였다 할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아주 내 자매를 키우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녀들이 풀리고 자녀들이 봉양할 만하니까 또 병을 얻어가지고 평생 짐을 지고 간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재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어머니 그 사진을 놓고 죽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나 김옥길, 형은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두 여동생, 이렇게 5남매 중에 4이 살아서 뭐 참 쟁쟁하게 인생을 누리고 갔죠. 아무튼 이런 어른들이 하나씩 사라지는데, 김동길, 지금 이제 김영석 교수는 103세나 되는데도 연세대 교수 마친 다음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기업에서는 정주영이나 이병철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아이돌은 모르면 안 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동일처럼 녹슬다 죽느니 달아 죽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꼰대의 철학이지. 이런 철학은 지금 통용되지 않는다 하면서 금방 코인으로, 금방 주식으로, 금방 부동산으로 뭐 그냥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떤 길에서든 길게 가려면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수면에 들어가는 김동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사선을 3번 넘은 이 김동길이 정말 자기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살다 갔는데, 다 죽어 떠나갔는데, 그 다음 우리는 릴레이 주자로서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